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능검 해설을 맡고 있는 저는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66회 끝났는데요. 제66회 보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그래, 한능검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66회 심화편은 기존보다는 살짝 많이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개념만 잡혀 있으면, 그리고 기출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충분히 66회가 좀 쉽게 다가오셨지 않았을까, 이런 총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 보다시피 한능검 심화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근대사 쭉 가다가 그리고 이제 절반 지나게 되면 이제 근현대사 나타나죠. 근현대사조차도 사실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우리가 한능검을 볼 때의 기본, 바로 개념에 충실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근현대사에서 개항개하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 현대사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이번 심화편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풀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앞으로 67회, 68회, 69회 계속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을 튼튼히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기본은 역시 뭐니 해도 개념이구나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늘 예상하다시피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였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공주 석장리 나왔습니다. 역시 구석기 시대하면 공주 석장리냐, 아니면 경기도 연천 전곡리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은 이제 동굴 생각하시면 검은모로 동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유적지 하나 나왔다, 힌트 하나 나왔고요. 그런데 뭐니 해도 힌트는 바로 여기 주먹도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뗀석기까지 다 나왔다. 따라서 구석기 시대의 인물 누구나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옳은 거기 때문에 1번 반달돌카로 별을 수확하였다 나오면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2번에 보면 주로 동굴이나 막지비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문장 자체가 참 반복되고 있죠. 기출에 보면 문장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구석기 시대 동굴에 살았고요. 아까 상원, 검은모로 동굴 말씀드렸고 막집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 4, 5번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량전, 명도전 등 화폐를 사용하였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 화폐를 사용했던 건 주로 중국 화폐거든요. 그래서 철기 시대 때 중국과 교류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자, 빗살무늬 토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석기다라고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보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가락바퀴와 뼈바늘도 신석기 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때 유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구석기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슬슬 여러 나라의 성장이 나오죠. 그쵸?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에 대한 얘기인데,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2점짜리인데 이번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자, 쭉 보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삼로라고 한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읍근 삼로, 그럼 옥조 아니면 동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로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하는데 겨우 시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곽 속에 넣는다. 그러다가 온 집 식구를 이라고 나오죠. 뭐예요? 가족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무덤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 보다시피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가족 무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옥조라고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옥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만으로 우리가 잡으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고, 2번에 보면 바로 혼인풍습에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렇죠? 민며느리제. 그래서 옥조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범금 8조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한능검에서는 8조법보다는 계속해서 범금 8조라고 나와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익혀두시면 되겠죠. 자, 고조선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4번에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사출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보시면 되겠죠. 아하, 부여구나라고 잡으시면 되겠고. 5번 볼까요? 정삼회의할 때 정삼 의외로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선지에서 꽤 많이 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백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그리고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삼회의가 나오면 백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틀린 것들 한 번 더 개념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2번 옥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보면 자,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천마총이 나왔는데요. 뭐 천마총 나오면 여러분들 뭐 직접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그걸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 돌무지 덧늘 무덤이 나왔기 때문에 신라고요. 자, 그리고 천마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천마도 벽화가 아니다 아시죠? 이거 자작나무로 만들었고요. 말 안장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까는 거였다라고 얹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1번이 나오는데 1번은 고려 시대 겁니다. 이게 바로 포류 수군문 청동으로 만든 포류 수군문 정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불교 문화유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였던 기술은 은입사라는 기술이죠. 네, 그래서 포류수군문 정병이라는 건데 은입사 기술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시대 겁니다. 자, 2번은 꽤 많이 나오죠. 이거는 고구려죠. 고구려. 자, 고구려고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지금 서 있죠. 네, 그래서 입상 이렇게 서 계시기 때문에 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가 7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3번에 보면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2점짜리보다는 1점 줘도 뭐 그럴듯한 문제였는데 자, 이게 바로 신라의 대표적인 금관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발해 거죠. 발해에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마치 건전지 병렬처럼 서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불병좌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해 보시면 되겠고 5번은 여러분들 백제죠. 백제의 금동대양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4번으로 갑시다. 자,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나왔는데요. 자, 왕에 대한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고요. 이 왕에 대한 여러분들이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2점짜리예요. 자, 여기 보면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왜 화통하였다. 여기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왕이 순행하여 자, 순행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2점짜리였던 이유는 이게 뭐냐면 이제 평양으로 내려가서 혹시 장수왕 아니야 이럴 수 있었는데 끝까지 보셔야 되죠. 신라에서 사실을 보냈단 말이에요. 외인이 지금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즉 신라에 왜가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바로 고구려 그래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장수왕이 아니라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죠. 네. 자, 그리고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 5만 명이라는 숫자도 알아두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라를 도와줬다 5만 명을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이렇게 또 잡으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신라를 구원하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신라왕은 신라 뇌물마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1번에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그러면 진흥왕이에요. 신라의 진흥왕. 자, 2번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평양 나왔으니까 평양 이렇게 답 찍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심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고요. 이러면 그냥 장수왕이죠. 고구려 장수왕인데 지금은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22담로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22담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백제 무령왕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22부가 나오면 성왕이고 22담로가 나오면 무령왕이에요. 자, 4번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답을 4번쯤에 이렇게 꽁꽁 숨겨뒀습니다. 그래서 2점짜리 다 와요. 자, 그래서 영락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광개토대왕이구나 라고 잡으시면 되겠고 5번에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선지에서 나왔습니다. 고구려 미천왕이죠. 자, 그래서 낙랑을 축출했다 혹은 뭐 병합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래서 미천왕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광개토대왕이기 때문에 4번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갈까요? 5번은 사실은 좀 돌고 돈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좀 기출의 힘이에요. 자, 그런데 가왕의 제위식의 삼국의 상으로 오른 것은 3점짜리인데요.
자, 이 내용은 기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됐는데, 자, 신라 선화공주의 발언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택 적덕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륵사 창건에서의 누구예요? 가의 아들인 의자왕의 친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미륵사, 그래서 무왕에 대한 얘기고요.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무왕과 선화공주 서덕요에 대한 얘기 두 번째 힌트고요. 의자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이제 의자왕이기 때문에 그 의자왕의 아버지 바로 무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무왕은 7세기 초에 있었던 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641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심화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1급, 2급, 3급을 도전하는 분들이 641년까지 외우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7세기 초, 그러니까 의자왕이 결국에는 백제 멸망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백제가 망했을 때 660년이니까 그 전에 있다라고 보셔도 여러분들 문제 맞추는 데 큰 어려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보면 고구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하였다라고 해서,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612년인데 이게 바로 7세기 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연도를 여러분들 정확히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2번에 보면 백제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고 합니다. 역사서의 서기, 그러면 4세기거든요. 너무 멀어. 네, 틀렸어요. 너무 이전에 있었던 얘기죠. 3번에 백제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끌고 결사항전했다. 이거 의자왕 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자왕 때이니까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4번에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건 6세기 지증왕 때예요. 6세기 왕,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다 6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7세기 초다. 5번에 신라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하였다. 이게 뭐예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잖아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676년에 이제 결국 신라가 진정한 통일을 이뤘다. 요때잖아요. 의자왕 그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2, 3, 4, 5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1번을 잡는 방법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6번 볼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청해진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장보고가 세웠다고 알려진 법화원 사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의 경제 상황이니까요. 통일신라죠? 자, 그럼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사만통보와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건원중부도 있고 활구도 있어요. 그럼 고려죠. 2번에 보면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발해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에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을 재배하였어요 라고 해서 나오죠. 이건 이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틀렸고, 4번에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여러 물품을 생산했는데 소는 향부곡이 통일신라고요. 소는 고려죠. 틀렸다. 정답은 5번으로 맨 마지막에 꽁꽁 숨겨뒀구나. 3년마다 촌락문서를 작성했죠. 그쵸? 네, 그래서 바로 촌주가 작성했던 촌락문서, 다른 말로 신라 장적, 민정문서라고 했던, 요즘은 신라 촌락문서로 이렇게 좀 정해져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자, 사인시계 문제 나왔습니다. 7번에 보면 가나 사인시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3점짜리였는데, 자,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자, 원래 김주원을 옹립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와갖고 지금 물이 넘쳐갖고 건너지 못했어요. 그래서 김경신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김주원은 왕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김주원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김원창의 난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9세기로 가는 얘기가 통일신라 말기로 가는 얘기구나. 그런데 나에 봤더니 힌트에 딱 뭐가 나오냐면 원종과 애노의 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종과 애노의 난, 그럼 여러분들 진성여왕 때잖아요. 자, 그럼 바로 요때 뭔 일이 있었냐라고 해서 1번 계백묘서를 읽는하는데요. 이 계백묘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지은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후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틀렸고요. 이번에 노급 폐지를 명하는 국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신문왕이잖아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가 이전에 이미 일이죠. 예, 통일 직후 얘기니까. 3번에 성균관에서 공부한 학생이니까 이건 조선시대가 되니까 완전 거리가 멀고요. 4번에 초조대장경, 그럼 거란이 침입했으니까 고려 때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정답은 5번에 김원창의 난으로 정답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점짜리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점짜리 줘도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66회 한능검이 쉬웠어요. 8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늘 제가 제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발해는 어떤 특정한 왕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발해 그 자체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라스키노 성에서 유적되었는데 연꽃무늬 수막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콕샤로프카. 발음 너무 어려워요. 러시아죠, 그죠? 그래서 온돌육인데 이게 러시아 땅인데 지금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바로 발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발해 문화 중에서도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답 찾으면 되겠습니다. 발해 문제는 늘 발해 자체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고 그런데 늘 한능검 심화편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냐. 자, 이제 여러분들 슬슬 문제가 어떤 거냐면 통일신라 말기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후삼국 시대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데 금산사가 나왔습니다. 자, 완산주를 도읍으로 여기서 결정적 힌트가 나왔죠? 따라서 견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견훤 후백제고요. 그런데 나중에 신검, 아들 신검이 자기가 지금 왕이 돼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금강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금산사에다가 가뒀는데 견훤이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왕건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건 견훤에 대한 얘기. 그러면 1번 독서 3분과를 실시하였다. 원성왕이죠. 8세기 통일신라의 원성왕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던 거예요.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기입니다. 백제 침류왕에 대한 얘기고요. 4세기 때 백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3번 보시면 후당과 오월이라고 해서 중국의 국가 중에서 중국이 당시에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후당과 오월을 포함해서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였어요. 그 5대 10국 중에서 견훤이 후당, 오월이라는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 나라들과 교류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참 많이 나오죠. 광평성 나오면 후고구려. 바로 견훤이 아니라 궁리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러면 신라 6세기 진흥왕에 대한 얘기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이번에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옳지 않은 것 한번 비틀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종 때의 양반 공음전시법을 정하였다라고 나죠. 그러니까 공음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시법이 나왔으니까 이거 고려시대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경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음전시법 1품 나오고 2품 나오고 쭉 나왔고 공음전을 받은 자의 자손이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서는 모반이나 대학에 적용되어 있거나 여러 공제나 사제를 범하여 제명된 것 외에는 죄가 있더라도 그 손자에게 죄가 없다면 지급한다. 왜? 공음전시니까. 그죠? 공음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손자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라는 고려 귀족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맞죠? 문제는 지금 비틀었어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맞다. 2번 병난도가 국제무역항. 고려시대 병난도 맞죠? 자, 예성강 하구에 있고요. 3번 서적점, 다점, 점으로 끝나는 관영 상점들이 있습니다. 고려 맞아요. 4번 경시서 고려시대 때 있었습니다. 수도의 시전을 감독할 때 주로 고려시대에 있었고요. 조선초에도 있긴 해요. 자, 그래서 고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이게 뭐냐면 민간에게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요. 세금 걷는 거예요. 자, 설점 수세제 이거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부터 있었어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효종 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답을 맞추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에 대한 얘기 기억하시고요. 옳지 않았던 조선 후기 정답 5번 고르는 문제. 자, 이번에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순서죠. 시간 순서에서 심화편에서도 어렵게 안 내요. 세 가지 중에서 고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되냐면 1차, 2차, 3차 침입이 있는데요. 최근의 심화편에서는 1차, 2차, 3차 외에도 그 전에 있었던 거 특히 뭐 나와요? 그렇죠. 바로 정종의 고려 정종의 광분사라는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 고려 정종 때예요. 대한 얘기 나오고요. 자, 그다음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다. 귀주 대첩이니까 3차 침략 당시의 강감찬의 이 바로 귀주 대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다는 서희가 소선영과 외교 담판을 지었다라고 했죠. 서희. 그럼 1차 침략 때 당시의 왕은 고려 성종입니다. 이때 외교적 담판을 지었다. 그러면 1차 침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정종의 광군사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맨 마지막에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가다나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시간 순서 문제인데 심화편에서는 3가지 갖고 맞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2점짜리였는데요. 의외로 설명은 길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왜냐? 고려 관청이었고요. 자, 여기 보면 감찰과 탄핵을 했기 때문에 어사대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안 읽어봐도 사실은 어사대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논박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어사대 관원과 중사문화성에 있었던 낭사 등이 합쳐갖고 뭐가 돼요? 대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쟁, 봉박, 서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어사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그래서 1번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기구가 되면 뭐 대표적으로 뭐 중방이 등장하겠죠.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교정도감도 나올 수 있지만 2번에 원간섭기의 첨의부로 격화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 바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버리죠. 첨의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6부는 사사가 되는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3번에 도평이 사사로 개편됐으면 도병마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4번에 서경권, 좀 전에 얘기했죠. 간쟁, 봉박, 논박하고 논박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서경권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검서관으로 기용했다면 규장각 검서관에 대한 얘기니까 조선 후기 정조 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으로 어사대해야 되는 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보면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인데 워낙 고려 때는 뭐 거란 쳐들어오죠, 여진 쳐들어오죠, 몽골 쳐들어오죠, 홍건적 쳐들어오죠, 외구 쳐들어오죠. 정말 많다. 야, 정말 고려는 대단한 국가예요. 이를 다 물리치잖아요. 자, 그런데 결정적 힌트로 강화도로 천도했다고 나오니까 바로 몽골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대응으로 옳은 걸 골라라. 기역, 양규가 무로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려울 필요 없다. 이거 무로대는 흥화진 남쪽에 있었던 곳인데 자, 적군을 물리쳤는데 양규 나오면 양규 2차 침략되잖아요. 자, 좀 전에 보니까 1, 3차 아까 나왔었고 거란의 침략이 좀 전에 문제에서 지금 2차 침략이 됐을 때 양규가 잘 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의 김윤우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노비문서를 불태우면서 사기를 진작시켜 싸워서 이겼다. 띵동 맞죠? 자, 디귿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그래서 이게 죽주전투 혹은 죽주성 전투인데 어려웠어. 그래서 심화편인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충분히 일 수 있어요. 니은 디귿 원래 정답은 니은 디귿인데 그런데 리을에 보면 너무나 명확한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쌓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굴 맞서 싸운 거예요? 여진을 맞서 싸웠던 것이고 숙종 때 별무반 만들고 그리고 예종 때 가서 싸워서 이기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된다. 리을이 틀렸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입니다. 이 상황 이후예요. 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어요. 그러면 경대승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쭉 봤더니 경대승이 이제 사병 집단을 만들어요. 그게 도방이죠. 도방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일 것을 모의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의민이 더욱 두려워하여 마을에 큰 문을 세워 밤마다 경계를 했는데 경대승이 오히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민 세상이 된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하, 이의방, 정중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나오잖아요. 최충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묘청 등이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문벌귀족사의 동료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충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4대 60여 년간의 최씨 정권, 시작은 최충원이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충원이 이의민 쳐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거란의 2차 침략의 바로 직접적 원인 혹은 뭐 배경이 되죠. 이걸 건수로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왕은 이제 목종을 폐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 그래서 훨씬 요 전에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신정권이 일어나기 전. 5번에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복위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게 그나마 유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김보당의 난 혹은 김보당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는데 자, 김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중부 때란 말이에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자, 1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뭐 1점짜리예요 라고 해서 이자춘 나왔고요. 그다음 쌍성 등지에 천호를 거느리고 있어 쌍성. 그래서 왕을 맞이했다. 아, 쌍성 총간부를 결국 이제 탈환하고 그 지역의 땅을 탈환하고 수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자춘이 도와줬다는 얘기죠. 아, 이성계 집안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자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곧 행군해서 유인후 합사해서 결정적으로 쌍성 총간부를 공격해서 격파시켰단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자춘, 이성계네 집안이 이제 드디어 공민왕 쪽으로 들어왔단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민왕에 대한 얘기였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러면 공민왕 1번. 초량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초량외관 나오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입니다. 틀렸고요. 2번. 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읽는 의원이에요. 그러면 동의보감은 조선 광해군 이후니까 이것도 조선 후기가 되겠죠. 광해군 때에 발행했기 때문에. 3번에 주자감이 나왔습니다. 유학을 공부한다. 주자감 어디예요? 발해죠.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니까 틀렸다. 4번에 그러니까 정답은 전민변정도감 신돈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공민왕 하면 전민변정도감 생각하시면 되겠고 5번에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했다 그러면 신라 선덕여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했는데 정말 잘 냈어요. 잘 냈는데 어려운 듯 보였지만 쉬웠다라고 해서 이 보니까 진울의 제자다. 수선사 2대의 시주가 된 이 일. 그래서 당시 집권자인 사주가 된 일. 그래서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시키는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우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야 딱 보면 진울 다음이니까 해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해심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이 승려들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내는 경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1번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신라의 의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상, 부석사, 낙산사 떠올리시면 되겠고 관음사상. 좀 틀렸단 말이에요. 2번 해동 천태종을 개창해서 불교 교단 통합에 힘썼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태종이 나왔으니까 개창했대요. 대각국사 의천이네요. 틀렸어요. 3번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 그럼 여기 유불일치설 보면 뭐예요? 그렇죠. 해심이죠.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니까 권수 정의 결사문을 작성했다. 그래서 정의상수를 강조했다라고 하죠. 정의상수 어떤 이 선종에서 말하는 이 사물의 어떤 정수, 지혜를 곧바로 앓는 거. 네. 그 다음에 지혜를 쌓자. 그래서 쌍수라고 나오죠. 이거는 진울에 대한 얘기고요. 진울이 선종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했을 때 어떤 핵심적인 바로 이 단어가 정의쌍수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의쌍수.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도노점수가 있잖아요. 도노는 단번에 확 깨달음을 얻어서 반복 수행하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의쌍수, 도노점수. 진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틀렸다. 5번 보시면 보현시본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 전파했다. 이거 여러분들 균열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정리하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해심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3번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3점짜리고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3점짜리에 대한 것 중에서 특히 불교 승려들에 대한 사상을 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 제가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가 고려 지금 승려까지 봤는데 제66회 한능검 심화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67, 68을 준비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7번부터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보시고요. 기출해서 하나하나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